윤고은의 EBS 북카페. 경성시대 최고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이상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고달픈 오후 시간을 보냈던 카페는 어디일까요? 박완서 작가가 숙명여고 합격 기념으로 오빠와 방문한 레스토랑은 또 어디일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음식 문학 탐정이 되어서 한국 근현대 소설 속 맛집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경성 맛집 산책을 쓰신 음식 문학 연구가 박현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네, 네, 어떠신가요? 오시는 길에 또 비도 촉촉히 내렸잖아요. 뭐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아, 하나는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것이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니까 네.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니까 네. 여기 그 청취자들과 카페인 카페인. 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네. 반가운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칠 때까지 저희를 이끌고 다녀 주셔야 합니다. 기꺼이 제가 한번 경성으로 한번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경성에 무수히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거의 이 책을 쓰는 동안. 마음으로.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경성 맛집 산책에 보면 실제로 독자들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지도라든지 를 맞아요. 많이 삽입을 했는데요. 네. 그 지도를 맛집 맛있는 식당에 있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지도로만 보면 안 돼서 실제로 거기 있었던 위치에를 가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조금이라도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네. 많이 다니는데 그게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또 이렇게 걷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즐겁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을 음식 문학 연구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네. 음식 문학 연구가 문학 속 음식, 특히 한국 근현대 소설에 등장하는 음식 문화에 좀 주목하신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음식 문학 연구가 이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문학, 특히 소설에 나타나 있는 네. 음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 문학 연구가라고 불러주셨는데요.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아직까지는 쑥스럽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은 원래 제가 공부를 했던 부분들은 식민지 시대 소설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그 식민지 시대 소설을 썼던 작가들 지금 윤고은 작가님도 작가님이시지만 그래서 네. 그 작가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까? 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특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네. 스튜디오와 다르게 지금 옷이나 스튜디오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렇죠. 음식은 아직도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그래서 자본이 전면화되기 자본만으로 자본이라는 잣대만으로 네. 재단되기 이전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기 인용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파도 그렇고, 와, 한국 근현대 시대의 이 소설들을 저도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익숙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문화가, 와, 그 당시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썼단 말인가? 할 정도로
다채로운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이 음식 문화를 후대에 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겠지만 그것을 작가님이 어떻게 잘 이렇게 또 찾아내셔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주시니까 예. 마치 무슨 음식 앤솔로지를 묶어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묶어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재미나게 음식 부분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뭐 사실은 제가 그 윤고은 작가님의 1인용 식탁도 읽었습니다. 아우, 그래서 네. 예, 저는 거기에서도 예, 초대석에서 음식이 갑자기 제 책으로 넘어오면 되게 당황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아마 그 음. 책이 또 윤고은 작가님이 쓰셨던 소설이 아, 저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책으로 묶어놓고 나니까 아, 뭐 정말 많이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음, 사실은 소설 한 권, 그러니까 뭐 장편 소설의 한 권을 읽었을 때 네. 음식에 관련돼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뭐 신문에 영혼의 미소를 보면 뭐 설렁탕 집이랑 음, 그 짜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네. 뭐 이게 정말 조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 들지만 권을 다 읽어서 거기서 정말 작은 퍼즐 조각을 찾아내시는 근데 거잖아요. 그 또 기쁨이 그 즐거움이 또 대단합니다. 근데 음, 소설을 읽으면서 예, 그렇게 찾아낼 때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은 이 음식에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는 뭐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음, 근데 보통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신문이라든지 잡지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소설은 사실은 지금은 몇 개의 신문 외에는 다 아까 제가 했던 그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어, 읽어가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네. 음식문학 연구가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 음.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굉장히 즐겁게 이 책을 읽었고요. 그냥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뭔가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어떤 뭐 차를 타고 그 시절로 한 1930년대쯤으로 제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책 한 권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도 그 시절에 어떤 에티켓에 맞게 그 뭐 주문 방법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입구에서 뭐 식권을 사서 들어간 다음에 음식 뭐 추가는 또 가능하고 뭐 이런 그 좀 과정들이 있는데 다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으로 감쪽같이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놀라운 안내서이기도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정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절로 한 번만 갈 수 있다라면 한 번만, 네, 예, 그 한 번이 어려운 예, 거잖아요, 한 근데. 번만이라도 정말 가서 실감을 하고 할 수 아, 있다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 뭐 여기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서양 음식점이라든지 서양 요리점이라든지 일본 요리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오히려 음, 뭐 이문식당이라든지 어, 동양로라든지 조금 네. 조선 음식을 팔았던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더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저는 만약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어,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다라면 오히려 뭐 동양로라든지 이문식당에 가서 한번 조금은 네. 뭐 제가 적어놨지만 더럽고 누추하고 음, 뭐 어두운 면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식당을 찾아가서 한번 음. 예, 제 직접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시절의 있습니다. 생활 음식, 예, 그쵸? 모두의 음식. 안 그래도 지금 6270님이 그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지도앱 켜고 그 시절 경성을 상상하면서 이 책을 이미 읽으셨대요. 그래서 네, 작가님 나오시는 거 너무 반갑게 지금 맞이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또 이문설렁탕 화재도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도심 재개발로 얼마 안 남은 옛 모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 이런 책이 너무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작가님이 그 시대 경성으로 가신다면 어떤 맛집을 찾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문식당이나 동양로 같은 곳을 예, 가신다는 거죠. 네, 거기가 지금도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아, 오히려 다른 쪽은 뭐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사파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건물의 평면도 같은 것들을 네.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많이 안 내세우려고 했지만 음.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일본 네. 사람들이 주로 가는 일본의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식당들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음. 조선인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네. 예, 그러한 음식점들은 오히려 자료들을 더 찾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어. 꼭 제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 지점을 어떻게 좀 선물받을 수 없나 싶기도 합니다. 진짜 네. 꿈으로라도 그쵸. 하룻밤 꿈으로라도. 이 책을 통해서 저희를 거의 뭐 한 90년, 100년 전으로 안내를 해 주신 것인데 책 쓰시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기획하시고 이렇게 꾸리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음식에 관련된 연구는 뭐 제가 작가이기도 하겠지만 연구자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꽤 오래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뭐 논문으로 연구 논문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는 좀 독자들과 혹은 다른 대중 독자들과 조금은 소통할 수 있는 책, 아. 그 당시의 실상들을 음식에 대한 실상들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경상 맛집 산책에서는 주로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음. 한번 그 식민지 시대의 음식의 풍경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실제로 뭐 책을 쓰고 또 이미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찾고 하는 작업들이 꽤 오래 걸렸고요. 또 이미지를 찾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를테면 삽화가 여기 재미나게 많이 또 실려 있기 때문에 삽화에 이 삽화를 보면 소금 후추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면서 이렇게 분석까지 하셔서 와 이렇게 자세하게 뭐 찾는 정도가 아니라 찾고서 분석하시고 오래 들여다보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도 조금 그랬었고 연구를 할 때도 조금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이게 음식이라는 게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음. 막 사파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를 보니까 뭐 그것들의 의미를 찾아낼 때는 기쁘기도 한데 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찌질해져 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어느 면에서 좀 이해가 갈 정도로 너무 상세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이 그러니까 작가님이 정말 몇 년간을 완전히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갈아 넣었구나." 이런 표현도 많이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발품 팔아서 모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또 네.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를 모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글 텍스트만 있는 책과 이미지가 있는 책이 품이 한 2배 정도 들어가는데 아. 2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네. 뭐 이미지가 사실은 또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 그렇죠.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미지가 책 안에 좀 잘 이렇게 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감사하게도 이 출판을 해주신 쪽에서 한겨레 출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은 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준비됐어요."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어디를 산책할지 전체적인 좀 지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책에는 경상 맛집 산책에는 본정, 종로, 황금정, 장곡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지금 이제 카페인이라고 해야 되나 카페인 분인가요? 아 카페인. 그냥 아, 카페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카페인께서 카페인 여러분. 네.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본정은 지금의 명동 정도 될 것 같고요. 음. 뭐 종로는 뭐 한양 일대도 종로였고 식민지 시대에도 종로였고 지금도 아. 종로이니까 그건 아실 것 같고요. 네. 황금정과 장곡천정은 지금의 을지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명동, 종로, 을지로 요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시절 경성에 핫플레이스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줄 서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바로 우리가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 좀 몸풀기 퀴즈를 살짝 하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문제를 내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종로 보신각 종이 위치한 길이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번화가는 어디였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살짝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방송에 출연을 해봤지만 네. 제가 문제를 내고 퀴즈를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생경한 경험이셔서 지금 조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시다고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 종로 곧 이 보신각 종이 위치한 길이라는 데 유래한 이름 바로 여기 어디인가요? 이 지명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제가 힌트를 사실 어디라고 힌트를 사실은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훅 지나가긴 했어요. 그렇죠? 예. 정답 아시면 EBS 라디오 어플 반디 아시죠?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박현수 작가님께 드리고픈 인사 그리고 묻고 싶으신 것도 질문도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추천곡을 좀 듣고 갈게요. 어떤 곡 가지고 오셨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게 식민지 시대라서 그게 보통 윤심덕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해찬미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나윤선 가수님이 부르신 사해찬미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그 시절로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경성 맛집 산책을 품고 오신 음식문학연구가 박현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이렇게 축축하게 우리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시대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그 윤심덕이 오사카에 있는 레코드사에서 이 노래를 녹음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그 관부 연락선이니까 아마 20년대 초니까 고려완이나 신라완이었을 텐데요. 네. 거기서 이제 김우영과 같이 목숨을 이제 던졌는데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경성 맛집 산책이라든지 경성에 대해서 그런 모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던의 반대편에 있는 또 어떤 슬픔, 아이러니를 상징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노래는 당시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 저 수뇌부 울고 있대요. 음악 한 곡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나라님도 사해찬미 이 음악 선곡까지 시간여행 기분이 물씬 나네요. 재능 있는 여성이 식민시대를 통과하며 느꼈을 슬픔과 좌절이 느껴져요 하셨고 정희남님은 삶에 대한 간절함으로 들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완전히 그 시대 경성으로 지금 그 시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퀴즈 주셨는데 퀴즈 정답들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오답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068님도 지금 정답 얘기하시면서 소시적에 발바닥 땀나도록 들락거렸던 그곳이라고 하시면서 경성 맛집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작가님 말씀 통해서 또 새겨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은님은 서울 한식문화대축제가 곧 열리는데 지방에서도 한식 알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할 정도였으니 잘 먹는 걸 알고 바르게 알고 잘 먹는 일을 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지금 0591님 작가님 전작 식민지의 식탁 읽고 신간 신청하셨다라는 이런 사연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정부터 가볼까요? 본정부터? 네. 여기에 지금 딱 도착했습니다. 본정에. 우리 앞에 여기 이정표를 뭘로 삼아야 되죠? 요즘에는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어디서 만나 이런 얘기도 하고 백화점 앞에서 만나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본정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만약 1910년대 20년대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작가님에게 우리 본점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네. 약속을 정하려고 하면 아마 청목당이라고 하는 오. 음식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청목당 하면 딱 알아들어요, 모두가? 그게 참 재미있는데요. 뭐 지금 사실은 미쓰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도 되게 뭐 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음. 배경이 되어서 아는데 지금 요즘 이제 카페인 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네. 또 그 당시의 경성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되고 왜 오. 제가 작가님에게 청목당 앞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미쓰코시 백화점이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자리에 들어선 것은 1930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없었고 사실 청목당이라고 하는 곳은 1907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약속을 하는 데서 가장 많이 아마 약속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청목당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만나서 청목당에 들어가나요? 일단 들어가야죠. 뭐 내부가 시간이 궁금하니까. 되시면 네. 시간 모시고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됩니다. 네. 들어가면 여기가 소문에 따르면 경성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다라고 하고 이 책에 보면 무슨 음식은 여기가 제일 나아요. 뭐는 뭐해요 하면서 약간의 자신의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조예를 자랑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찬을 받았던 곳이더라고요. 청목당 얘기 좀 네. 들려주시죠. 예, 청목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쪽에서 보면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나오게 되면 조금 왼편에 바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어떤 곳이냐면 그 청목당은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 요리점이고 아. 또 단순히 최초만이 아니고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네. 유명한 서양 요리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정말 데이트를 하거나 특별한 만남들을 하거나 할 때 여기 많이 갔겠어요. 청목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데이트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데이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선을 본다든지 어, 조금은 더 이렇게 격식을 피로연이라든지 갖추는. 네. 조금은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서양 요리점이니까 뭐 비프 스테이크나 비프 스튜 같은 단품 요리도 팔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실 음식은 정식이었어요. 정식.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식 이러면 요즘 정식과 이 경성 맛집 산책에서 나오는 정식은 조금 다른 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식이라고 하면 되게 뭐 돈가스 정식 주세요 이러면 돈가스랑 우동이랑 같이 주는 어, 뭐 또 뭐 비육가스 정식 주세요 이러면 뭐 네. 비육가스랑 돈가스가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기에는 정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코스 요리가 일본에서 번역이 될 때 정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 한자로 한다라면 정할 정자에 먹을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정식으로 바뀌었던 이유도 참 재미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가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에 가게 되면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메뉴판을 보고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레스토랑에는 그날 먹을 음식과 순서가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코스 요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식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때 일본에서는 뭐 제국 호텔이라든지 조선 호텔, 조선에서는 조선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정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청목당에서도 정식이 가장 유명한 요리였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샐러드가 네. 에피타이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생선 요리가 하나 나오고 고기 요리가 나오고 디저트로는 커피나 과일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한 1원 50전에서 2원 50전.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한다라면 한 7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1인당. 예. 그쵸. 센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딱 가면 와, 정말 잘 먹었다. 오늘 기념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식사인 거죠. 예, 정말 그래서 뭐 특별한 날만 갈 수 있었던 곳인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날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또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의 그 청목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뭐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이 한 80%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청목당으로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준비하신 그 낭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낭독해 주실 지점은 조선 호텔 식당에 대한 지점이네요. 왜 이 부분을 고르셨나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지금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1907년에만 세워졌는데 조선 호텔 식당이 조선 호텔이 1914년에 문을 열어요. 네. 그래서 조선 호텔 식당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안타깝게도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라는 것을 조선 호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선 호텔 식당이 최고의 경성 혹은 조선 전체에서 최고의 요리점이었는데 뭐 제가 경성 맛집 산책에서는 그런 맛집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도 또 그 맛집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식민지의 그늘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는데요. 네. 요거를 낭독을 제가 하려고 선택을 했던 이유는 조선 호텔 식당이 그러한 면들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요걸 낭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낭독으로 이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조선 호텔 식당은 식민지 시대 경성, 아니 조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레스토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었는데 경성 맛집 산책에서는 당시의 관행에 따라 조선 호텔 식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호텔이 개장할 때까지 경성을 대표하는 서양 요리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목당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조선 호텔이 문을 여는 것과 함께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라는 간판을 조선 호텔 식당에 물려줘야 했습니다. 신문의 소설 불사조에 등장하는 개운이와 주리아는 하루 세 끼 모두를 조선 호텔 식당에서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1원 50전에서 3원 50전, 지금으로 따지면 7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했던 이 음식은 코스 요리 곧 정식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일본을 거치면서 정식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으로 정착된 것 역시 흥미롭습니다. 조선 호텔 식당은 서양 음식을 일본인의 입에 맞게 만든 화양절충의 음식이 아니라 정통 서양 요리를 판매했던 요리점이었습니다. 앞서 조선 음식이나 일본 음식을 전혀 취급하지 않던 조선 호텔 식당에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조식의 한정에 일본 음식도 제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은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 호텔 식당이 서양 음식만을 판매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조선 호텔 식당만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기 마련입니다. 독자들에게는 조선 호텔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만 사실 이곳은 정확한 이름이 조선철도 호텔이었습니다. 조선 호텔이
철도 호텔로 개장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철도를 건설했던 목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일본이 철도를 건설했던,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경성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노선의 철도를 사활을 걸고 개척했던 것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선 호텔의 구조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구단은 본래 대한제국 시절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며 그 북쪽에 위치한 황궁은 신입판을 봉안하는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황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자 황궁은 조선 호텔을 장식하는 건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식민 지배를 위한 철도 호텔이 중심에 있고 황궁우가 그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은 정확히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수 작가님 낭독으로 경성 맛집 산책의 3부 장곡천정과 황금정 중 8장, 와인빛으로 장식된 동화의 세계 조선 호텔 식당,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정말 지금 얘기해 주신 지점들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도 드러나 있네요. 조선 호텔 식당은 화양 절충이 아니라 정말 서양 음식 네. 을 파는 곳이었고, 이게 지금 앞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뭐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화신백화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미스코시 백화점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고객 그 대응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고, 화신백화점은 조선 음식을 팔았던 곳이고, 그렇죠? 네, 조금만 정리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뭐 또 아마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아까 뭐 그래도 카페인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다라면 이제 명동에 네. 미스코시 백화점이나 조지아 백화점이나 미나카이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 세 곳에서는 서양 음식을 팔고 일본 음식을 팔고 심지어는 중국 음식도 팔았는데 조선 음식은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백화점들에게는 조선인들은 그냥 식민지인이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것과는 조금 다른 네. 얘기인데 이제 화신백화점에서는 조선인인 박흥식이 이제 신태야에게 인수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 그러한 불만들, 조선 음식을 백화점 식당에 가면 조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네. 불만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조선 음식도 이제 화신 대식당을 좀 크게 만들면서 네. 조선 음식을 팔았는데 물론 조선 음식만 파는 것은 아니고 네. 서양 음식, 일본 음식과 함께 조선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만 구분을 드리면 그렇다면 뭐 그 미스코시 백화점이나 화신 백화점과 이 조선 호텔 식당은 어떻게 달랐느냐라고 한다라면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음식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인들도 그 서양 음식을 먹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일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할까 했던 것들이 이제 일본과 서양을 섞었다라고 해서 화양 절충 음식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일본 음식도 아니고 서양 음식도 아닌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는 돈가스라든지 그렇겠네요. 혹은 뭐 라이스 카레라든지 고로케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인데 네. 백화점 식당에서는 그러한 음식들을 주로 팔았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청목당이나 조선 호텔 식당에서는 정통 서양 요리라고 하는 보통 코스 요리를 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호텔 식당, 이 조선 호텔에 묵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묵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 일본인들을 위한 조식을 좀 배달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재밌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서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동경,
뭔가 모방 요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매워지지 않는 그 틈새를 어떻게든 또 메우려고 하는 그 업체 측과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선 호텔에 묵었던 일본인들도 뭐 점심 저녁 정도는 괜찮았는데 네. 아침을 저희가 어디 나가면 뭐 한 세네 끼 정도 외국 음식을 먹으면 김치가 네.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조식에 한정해서는 뭐 미소 된장국이랑 뭐 음. 밥 정도를 아마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지금 듣고 계시죠? 카페인 분들 많은 사연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북카페에서 처음 내보내는 음악 같아요. 네, 첫 번째 사회 찬미가 또 너무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노래는 조금 경쾌한 지코의 샛빙을 추천곡으로 이렇게 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네. 자주 들으시는 곡이세요? 뭐 자주 듣지는 않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음. 조금 식민지 시대의 모든 보이 모든 걸과 아, 관련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뭐 아, 여기에서는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코 호미들이 함께한 새빙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경성시대 음식을 찾아서 소설 속 산책을 나서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경성 맛집 산책을 쓰신 박현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화려한 지금 식당들을 먼저 좀 본 것 같아요. 뭐 큼직큼직한 건물들. 그런데 조선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만한 거. 그 당시에 딱 아까 살짝 내가 만약에 경성으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여기를 갈 거야라고 하시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던 그런 식당들인 거죠. 이문식당이라든지 동양로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조선 음식 편하게 갈 수 있는 음식점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뭐 설렁탕을 팔았던 이분 식당과 어, 또 냉면 집이었던 경상에서 가장 유명한 냉면집 중에 하나였던 동양로인데요. 네. 이문 식당은 사실은 지금 이문 설렁탕으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니까 운영을 하고 네. 있는 집이니까 오히려 카페인 분들에게는 이문 식당을 얘기를 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어. 같습니다. 네. 설렁탕과 냉면 뭐 지금도 너무 사랑받는 한국 음식들이잖아요. 그 당시 설렁탕이라고 하면 뭐 이 작가님이 책 안에도 많이 담아놨지만 뭐 흔히 딱 설렁탕에 등장하는 소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운수 좋은 예. 날인 거죠. 현진건의 그 네. 작품도 등장하고 뭐 채만식의 금의 정열도 등장하고 하는데 그 당시 설렁탕이 조선인들에게 어떤 음식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종로라고 퀴즈에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네. 종로통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로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가는데 음. 그 종로통 대로변에는 식당이 없었대요. 그게는 아마 어. 조금 뭐 옷감을 판다든지 금을 네.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골목들에 이제 음. 사이사이에 다 조선 음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까지 살펴봤던 음식점보다는 조금은 초라하고 음. 조금은 더럽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조선 음식점들이 바로 설렁탕집이랑 아. 장국밥집, 냉면집, 비빔밥집, 만둣국집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어. 그 중에서도 설렁탕집은 정말 조선인들이 뭐 한 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네. 한다라면 그냥 설렁탕집에 가서 먹자 아니면 또 음. 뭐 배달도 했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먹기도 했고 이랬으니까 아마 가장 즐겨 찾았던 네. 뭐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인 것 같아요. 네. 책에 보니까 그 이문식당도 그렇고 그 많은 설렁탕 집들이 이제 홍보하는 그 방식도 뭐 지금이라도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더라고. 아주 원초적인 냄새와 네. 연기와 이 온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보통 뭐 아마 지금도 그건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설렁탕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들보다는 한 3전에서 5전 정도가 쌌어요. 네. 그렇게 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리 방법이 간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솥을 식당 안이 아니라 식당 바깥에다가 이제 문 근처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골이나 머리 같은 것만을 넣어서 계속 끓여주니까 그 네. 냄새가 사실 굶주림이 그때는 보편화되어 있을 시기니까 음. 그 요즘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제 뭐 그 설렁탕이나 이런 곰탕집보다는 뭐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것들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거 있겠네요. 무슨 냄새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굶주림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네. 설렁탕집에를 들려서 음. 또 그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고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집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고 이를테면 화신백화점 뭐 살짝 얘기했지만 여긴 조선 런치라고 하는 것을 팔 정도인 집인데 이 화신백화점 같은 경우는 막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래도 조금 깨끗함을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식당이잖아요. 여기서 이 런치 메뉴를 이게 식사를 하나 하는 거를 가격대를 작가님 책 보니까 뭐 한 2만 원대 이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봐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얘기하신 뭐 설렁탕, 냉면 요런 집들은 훨씬 더 저렴하니까. 네. 네.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뭐 백화점 식당에서 워낙 백화점 식당 남촌에 있었던 명동에 있었던 백화점 식당에서 런치라는 게 그게 사실은 세트 메뉴인데 유명하니까 이제 화신백화점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조선 런치를 음. 내었는데 아마 제가 따져봤을 때는 그게 17,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설렁탕은 쌀 때는 뭐 7,000원, 8,000원, 뭐 가장 비쌀 때도 10,000원 정도였으니까 뭐 네. 두 그릇, 세 그릇 정도를 먹는 가격이었으니까 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그쵸. 그렇지만 외식을 해야 했을 때 음. 뭐 가장 그래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메뉴고요. 네. 특히 하나는 뭐 그게 뭐 정말 소고기는 아니겠지만 뼈를 넣고 끓이고 머리를 넣고 끓였지만 그래도 재료가 소였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건강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으로 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운수 좋은 날이었어도 김첨지의 아내가 사실은 급하게 조밥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네. 김첨지에게 계속 저도 처음에는 야, 이 사람은 배탈이 났는데 왜 또 설렁탕을 사달라고 하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음. 몸을 보호하는 그쵸. 그런 것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몸을 보호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 소울푸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갈 데가 되게 많은데 저 같으면 지금 이 책을 딱 쭉 읽고서 제가 만약에 경성에 가면 저는 이 디저트 전문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저트 전문 카페에 가서 거기서 예를 들면 가네버 프루츠 팔러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명치제과와 이렇게 좀 네. 쌍벽을 이루는 여기에 가서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면서 옆에 그 모래밭을 바닷가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 인테리어도 있는 그런 데서 야자수 아래서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좀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게 경성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여기도 근데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디저트 카페라고 하는 곳들도. 네, 거기 가네보 프루츠 팔러라고 해서 뭐 경성 맛집 산책 4장에서 다루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소설 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 이름으로 되니까 이게 뭐 음. 저는 프루츠 팔러라고 썼는데 뭐 구르츠 파라, 후르츠 파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이게 뭘까를 생각했더니 이제 그래도 가네보는 지금도 일본에 있는 회사이고 네. 예전에는 종방이라고 해서 음.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간혹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네보라고 하는 데가 옷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네. 조선에 와서 이 경성의 신설리와 광주에다가 큰 공장을 내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옷감이나 옷 중에서 신상들 음. 가장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것들을 전시해 놓았던 공간이 네. 가네보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디저트 카페 음. 뭐 그런 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네브 프루츠 팔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로 과일을 재료로 한 디저트들을 팔았던 곳입니다. 네. 주스라는 표현을 그땐 쓰지 않아서 예, 즙으로 하는 거 예, 재밌더라고요. 과일즙, 예. 포도즙을 이렇게 거기서 먹고. 저도 사랑의 수족관에서 보니까 그 네. 주인공들이 저도 포도즙으로 할게요. 이래서 저도 좀 생경하면서도 재미있다 이런 저도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정말 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말봉 작가의 찔레꽃도 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 사랑의 수족관이라고 하는 작품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대를 그리고 지금까지 연관해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 경성 맛집 산책을 오늘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어깨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번화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부르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예, 정답은 종로입니다. 종로. 정답 맞추신 1358님, 그리고 고은님, 장영은님 이렇게 세 분께 박현수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그리고 북카페 에디션 그림을 저희가 오늘 마치고서 좀 상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그림이 담긴 그 작품을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영상 네, 저도 맛보기만 한 느낌이지만 네. 예, 저도 뭐 이 카페인 분들이랑 더 많이 조금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닙니다. 이 책으로 더 많은 산책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끝곡은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뭐 조성모가 리메이크도 하기도 했는데 시인과 촌장 노래로 듣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